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나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번에 서브셋 셀렉션 변수 선택이라는 주제로 이번에 발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희가 이번에 발제를 하게 된 내용의 그 목표는, 어, 아무래도 저번 주에 진행을 할 때, 그러니까 회귀 분석을 지 않으신 분이나, 이제 선형대수 쪽으로 이제 약간 가물가물하셨던 분들, 이제 저를 비롯한 그런 분들이 약간 어려워하셨던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리치나 라쏘 뭐 이런 그런 방법론들을 이제 배워나가게 될 건데, 그 직전에 이제 한번 정리하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약간의 어, 그런 텀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그거를 확실하게 좀 개념적인 부분을, 물론 분량은 적지만 그래도 한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네,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저는 우선 이제 그래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랑 OT 내용을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발제 내용인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이랑 스텝와이즈 셀렉션 두 개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김희님께서 이제 이어지는 뭐 스테이지 와이즈 셀렉션이랑 AIC, BIC 그런 그것들을 이제 알려주실 거로 알고 있고요. 네, 그건 이따 김희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니까 이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회귀 분석이라는 게 이제 기존에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예측이라는 어, 그 예측의 기능을 이제 활용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이제 조사하면서 이제 그 알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 어떤 어떤 방법으로 이제 좋은 모델을 만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현재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델이랑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예측을 잘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이애스와 베리언스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MSE, 학습 MSE랑 이제 미래 MSE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뤄주셨던 내용 중에 이제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어, 이거는 잠시 뒤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어, 회귀 분석의 이 기본적인 모델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는데, 이제, 어, 직전 학기에 제가 통계 방법론을 들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행렬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변수들만 위의식처럼 이렇게 나열해서, 어, 회귀 분석을 진행하는 것만 다뤘었는데, 이제 여기 학회에서는 이제 행렬을 도입해서 이제 다루시는 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도 다른 분들이 이제 좀 막 머리를 싸매시고 막 그러는 분들도 많았던 것 같아서 이 김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왜 변수 선택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 건지 최소 제곱법을 활용해서 이제 베타들을 이제 추정하는 것이 어떤 점이 단점이 있는지, 그래서 변수 선택이란 것이 왜 필요한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변수 선택 어, 모델을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브셋 셀렉션을 비롯해서 뒤에 이어질 이제 개수 축소법이라던가 차원 축소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ISL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이거를
소개하는 정도로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베스트 서브셋 셀렉션이랑 포워드 백워드 스텝와이즈 셀렉션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뤄볼 건데요. 이제 어, ESL에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진 않아서 제가 준비할 때는 ISL을 토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는 이제 각각의 방법들을 이제 책 구체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나눠서 이제 게시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나씩 소개하는 식으로 하면은 처음 회귀 분석을 접하시는 분들도 낯설지 않게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진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민님께로 차례를 넘기는 거로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만요. 공유, 네. 아, 본 발표 때는 정민님이랑 같은 저 템플릿으로 PPT를 만들어서 발표할 것 같고요. 지금은 학술부 세션을 위해서 내용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화면이 다 올라왔네요. 네. 여기 정민님께서 설명하시는 요거는 사실, 어, 저희가 회귀 분석을 들으셨다면 거기서도 다루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안 다루는 요런 지금 빨간 줄까지 뜨는 요 이상한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ESL에서도 설명이 되게 부실해요. 그냥 요게 끝이거든요. 읽어보시면 뭔가 조금 더 느리고 좀 자세하게 스텝을 밟아 나가는 거구나. 근데 이거 가지고는 아무도 잘 이해를, 저도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쓰신 이 저자들, 헤이스티랑 팁시런이랑 에프론 분의 뭐 그 글들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해 못 하셨을 수도 그러니까 이거가 어려웠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자면, 이 스테이지 와이즈란 거는 요, 요 기존의 X랑 저희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야지? 일종의 알고리즘이고 반복되는 알고리즘인데 K-1번째에 1번째에 개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개수들로 추정했던 모델과 우리 Y의 그 차이겠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레지듀얼이겠죠. 걔와 요 X에 내적을 했어요. 이게 그때 현도님이 맨 처음에 설명하신 어떤 일종의 둘로 설명할 수 있는 정도, 혹은 뭐 상관계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current correlation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가장 큰 거를 i라고 한 거예요. 그 큰 i, 인덱스 i에 대해서 그 i에 해당하는 애를 요만큼 늘려준다는 뜻이거든요. 얘는 그 단위 벡터예요. 이 i 번째만 0000 하다가 1, 0, 0, 0 이렇게 되는 벡터 아시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애가 높은 x, 아니 베타만, 그러니까 이런 애가 높은 인덱스의 회귀 개수만 요만큼 늘려주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차이가 스테이지 와이즈는 이 엡실론이 엄청 작은 애예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얘를 되게 작게 설정해서 엄청 조금씩 그 회귀 개수들을 키우고 낮추고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슬로우 피팅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값은 뭐 저희가 임의로 설정하는 하이브 파라미터겠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면서 이제 요 엡실론이 만약에 이 크기 그대로 값을 가진다면, 그러면 요 전체 이 식은 결국 이건 이 사인 그냥 부호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랑 요게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그만큼 올려주는 게 앞서 정민님께서 설명하실 포워드 스텝와이즈랑 똑같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크기가 엄청 큰 거고, 스텝와이즈는 그거를 엄청 줄여서 아무리 이 값이 이 코릴레이션이 크더라도
걔를 조금씩 학습해서 좀 더 뭐랄까 섬세하게 학습한다고 해야 되나요? 딥러닝에서 뭐 러닝레이트를 좀 엄청 낮춘 거, 엑지부스트 같은 거에서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서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는 게 여기 엄청 따다다다다닥 올라가죠. 얘는 그냥 척척척 올라가는데 물론 라쏘를 뭐 아직 설명은 안 할 거지만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렇게 엄청 잘게 잘게 쪼개서 학습을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거를 이건 또 다른 글에서의 설명인데 결국 똑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current correlation 여기 있는 요 correlation이고 요 놈을 제일 높이는 얘를 제일 높이는 어떤 인덱스에 대해서 조금만 올린다. 그러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이건 이게 사인이거든요. 줄여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 조금 올라가겠다 하는 건데 이렇게 그냥 요 수식적인 의미와 이걸 통해서 이게 어떤 그냥 솔직히 별거 아닌 차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차이를 이제 그림이랑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마 뒤에 리치라소를 하면서 ESL 책에 나오는 게 이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의문만 남기고 저는 물러간 형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3.4에 나오는 리스트 앵글 리그레션 이것도 저 처음 들었는데 어쨌든 요 방법이 이 앞서 제가 설명한 포워드 스테이지 와이즈를 조금 더 일반화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근데 요거는 이제 라쏘를 알아서 약간 비교를 한 게 핵심인 것 같아서 남기고 포워드 스테이지 와이즈에 대한 이해를 좀 확실하게 한 후에 이렇게 하면 한 15분, 20분 이 정도 될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그 모델 셀렉션의 기준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좀 ISL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ISL 챕터 6. ESL 챕터 7에도 있는데 아직 얘까지는 많이 안 봤어요. 근데 이거 아마 비슷한 내용일 거라고 알고 있어서 좀 더 합쳐가지고 완벽하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아마 정민님께서 설명하실 부분은 모델, 그러니까 변수들, 피처를, 베리어블을 고르는 기준이 여기서 말하는 RSS, 그러니까 그 잔차 제곱 합이 그러니까 얼마나 더 잘 설명하냐, 결국 그거잖아요. R 스퀘어드 값이 올라가는 거. 근데 그게 능사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한 후에 그러면 그거를 고정하는 좀 다양한 모델 셀렉션의 기준이 있겠다 하는 얘기를 할 거고요. 당연히 그게 불완전한 이유는 그거겠죠. 저희는 어쨌든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그러니까 테스트 MSE가 작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트레인 데이터에만 지나치게 학습을 해서 그게 테스트 데이터의 MSE를 언더 에스티메이트 하니까, 그죠? 언더 에스티메이트죠. 더 작게,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에만 더 맞춰가지고 테스트 데이터 값은 더 높아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종의 오버피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좀 더 그걸 보정한, 예를 들면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보정한 기준들을 도입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럼 그것들을 이제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언더미 여기 있었군요. 제가 써놨네요. 저희가 이거를 낮추는데 이게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니까 그 테스트 데이터 MSE를 언더 에스티메이트 해가지고 요런 거를 쓴다는 거고요. 그게 여기 말한 제가 순서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아까 말한 여기죠. 좀 다양한 이런 어저스먼트를 해가지고 만든 다른 기준들을 쓴다. 그래서 각각 기준들이 왜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야겠죠. 그래서 이 멜로 CP 같은 거는 요거 그러니까 토탈 MSE를 이 분산으로 나눈 거에 에스티메이트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에스티메이트 하는지를 수식으로 일일이 설명을 할까 이거는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하면 좀 양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얘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일일이 막 y 해 빼기 u 뭐 이렇게 해서 쪽에서 막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잘 에스티메이트 한다 이런 거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시간을 보고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개념을 더해서 그러면 원래는 이거였는데 이게 더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D는 이 뭐냐 파라미터 수예요. 파라미터 수. 그러면 D가 많으면은 커지면은 파라미터가 더 많으니까 RSS는 줄겠지만 그만큼 얘가 더해져서 일종의 상호 보완의 느낌으로 CP 이 값을 이 기준을 높여준다. 그래서 얘가 낮으면 좋은 거겠죠. 파라미터 수가 적으면서 RSS가 그러니까 적은 파라미터 수로 최대한 RSS를 줄여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그 다음 AIC, BIC는 다 이제 likelihood를 이용한 거죠. 저희가 생각하는 설명 회기가 그 오차, 그러니까 엡실론 에러 텀이 정규 분포인 걸 가정하고 하니까 그걸 가지고 likelihood를 식을 쓰고 log likelihood 식을 쓴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그 시그마 제곱에 해당하는 거를 SSE에 대한 식으로 해서 추정을 한 다음에 식을 정리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얘는 요거 대신에 요거에 붙은 건데 결국은 둘 다 이 멜로우 CP랑 비슷하게 파라미터 수가 적당히 적으면서 잘 RSS를 낮춰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얘도 likelihood 식을 일일이 써가면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냥 제가 미리 레이팅이나 이런 거에 쳐가지고 띡띡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막 안 지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닿지만 뭐 제일 쉬운 우리 adjusted R squared가 있죠. 얘는 원래는 R squared가 이거 있잖아요. 저희 그 전 발표로 치면은 이게 SSTO고 이게 SSE죠. 그죠? 이것도 용어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이것도 한번 시작하기 전에 싹 훑어 한번 딱 정리해야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얼마나 이 회기식으로 잘 설명을 하냐는 거였는데 이게 D가 그러니까 파라미터 수가 많으면 당연히 더 설명력이 높아지니까 이 모델이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파라미터 수를 역시 그러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 느낌이죠. 그 대신 얘는 이제 이 값 자체가 클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건 지금 ISL에 있는 건데 1번 방법이 이거고 2번 방법으로는 아예 그 기준을 다르게 한 게 아니라 아예 테스트 에러 자체를 리샘플링 방법을 통해서 그냥 바로 에스티메이트 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 하면서 그 전 챕터에 다뤘던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거를 언급해요. 그래서 ESL에서 자세히 다루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 기회에 그냥 어차피 시간도 좀 있겠다 해서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도 간단하게 얘기하려고 해요. 솔직히 밑에 없네? 네. 간단하잖아요. 원래는 이 밸리데이션 셋을 놓는 개념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러면은 테스트 데이터 말고 체인 데이터 자체를 또 쪼개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쪼갠 밸리데이션 셋 말고 나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한 다음에 밸리데이션 셋에 대해서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이걸 계속 보는 건데 그게 그 어떤 셋이 골라지냐에 따라서 너무 결과가 달라서 그러니까 매력을 하니 너무 이렇게 뭐랄까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나니까 걔를 뭐 이런 방법으로 좀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간 거죠.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leave one out인가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결국 얘는 한 개, 얘는 K개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막 이렇게 있으면은 뭐 요거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얘 빼고 나머지 학습해서 얘 맞춰보고 그 다음엔 얘 빼고 나머지 이렇게 학습해서 얘 맞춰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걸 얘는 K개로 놔둔 거고 그래서 만약에 뭐 투폴드면은 이렇게 빼고 나머지 그 다음 이렇게 빼고 나머지 제 그림 너무 더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다 설명이 다 괜찮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그래프들은 그냥 ISL에 있는 그래프인데 크로스 밸리데이션 했더니 정확하게 맞췄더라 이런 느낌.
그 위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근데 또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알아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어쨌든 다양한 기준도 있고 아예 리샘플링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 측면으로 뒤에 내용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본 발표 때는 PPT에 잘 담아가지고 깔끔하게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얘기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나요? 딱히 없으시면은 일단 제 발표까지 마치고 그 정규 형의 전반적인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네. 뭐, 두 분 다 너무 준비하고 생각하시느라 좀 고생하셨네요. 일단, 어,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러니까 모델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모델인지에 대한 걸 우리가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고, 이제 그걸 이제 일단 회귀 분석에서 출발해서 그걸 이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추가하면 좋겠다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회귀 분석을 우리가 다루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물론 회귀 분석 똑같은 이제 머신러닝 모델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버피팅과 언더피팅 이슈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언더피팅 이슈도 조금 다뤄주시면 어떨까. 뭐, 그러니까 규민이 파트 말고 이제 정민님 파트에서 그게 이제 레고 핏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선형 모형으로는 이제 적합이 안 된다는 그 부분을 좀 다루면 어떨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로프트라고 해서 레거 핏 테스트라고 해서 어, 그 부분이 좀 들어가면 어떨까 좀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뭐 이게 좀 불필요하다 생각이 드시면은 또 너무 많다 싶으면은 또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알아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네.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준비할 시간이 또 없으실 것 같아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별거 없는 분량이었는데 잘 메꾸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참 좋네요. 어, 아마 이러고 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지각 죄송하고 그 CP랑 ARC랑 BRC 모델 선택 기준 말씀해 주실 때 결국에 저게 어떤 그 인샘플 에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추정하는 값으로 사용이 되는 거고 뭔가 그런 에러 저거 결국 우리가 모르는 그런 에러라고 하는 것도 결국 우리가 모르는 애고 걔네를 추정을 해서 우리가 변수들을 이렇게 넣으면서 CP 값을 비교한다라는 얘기를 좀 더 잘 해주셨지만 조금 더 그런 것들 얘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변수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아예 처음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리고 규민님 능력으로 실제로 쌤 이렇게 뭐 예시 들면서 CP랑 ARC, BRC 변수 이렇게 하나 넣어놓고 빼놓고 막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충분히 you can do랑 그다음에 그 ARC가 CP에 이렇게 다가간다라는 거 결국 왜 저렇게 많은 기준이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 번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그게 저도 경덕님 말씀에 완전 동의하는 게 제가 규민 오빠한테 그 중간에 카톡을 보냈는데 아직 확인을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잠깐 화면 공유해도 될까요? 아, 네네. 잠시만요. 어,
이게 보이세요? 네, 잘 보입니다. 이게 그 경도 오빠가 말한 거랑 좀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뭐 저도 좀 전에 들은 수업이어가지고 지금 제가 막 설명을 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거의 개념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이렇게 어떻게 분해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시그마랑 n이랑 뭐 변수 개수 p랑 이런 거에서 자연스럽게 뭐 셀렉션 크라이테리아가 나오는 거예요. 뭐 C도 그렇고 AIC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 내용을 저는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뭐냐 밸리데이션 로스도 뭐 다 알아서 잘 추가해서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냥 왜 쓰는지 뭐 사실 재수없게 약간 밸리데이션 셋으로 골라놓은 부분이 정말 재수없게 약간 이상한 데이터 셋일 수도 있고 또 밸리데이션 셋을 이렇게 따로 떼서 쓰면은 그것도 약간 안 그래도 소중한 트레인셋에서 그만큼을 학습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K폴드가 나오는 거고 그냥 그런 내용 정도 더 말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자료가 너무 좋아 보이네요. 좀 많이 참고해서 이게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런 기준들이 나왔는지 이런 거를 이 자료를 많이 참고해서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약간 내용적인 면은 다 좋은 것 같은데 규민님이 아무래도 수학적인 그런 CP나 AIC나 그런 거를 약간 분석 같은 느낌을 고 가는 거잖아요. 예, 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정민님께서 앞에서 포워드나 백월드나 그런 거 하실 때 되게 예시 들면서 어떤 인터넷에 약간 그런 자료도 많잖아요. 캡처한 거라든가 그런 자료들 보시면서 실제 예시 들어주면서 설명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규민님은 그거 네, 찾아보고 예, 놓겠습니다. 네네. 규민님은 학술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부담을 팍팍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30분 안팎으로 이게 마무리가 되네요. 혹시 뭐 청파 형이나 재현 형은 더 뭐 해주실 말씀 있나요? 그, 그렇다면, 그, 예, 규민님 공부하실 또 식에서 그게 결국 CP 나올 때랑 AIC도 결국에 항상 그 n분의 d가 붙잖아요. 네, 그 n분의 d가 사실은 expected 인샘플 에러 식을 정리를 하면 코베리언스가 나오는데 걔가 막 n분의 d로 정리가 된다라는 내용이 ESL 7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 약간 아까 수연이가 말했었던 것처럼 네, 그런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어떤지 개념 말을 해주시고 음, 그거 식을 이렇게 푸니까 뭐 n분의 d가 이렇게 나오고 시그마가 나오는데 이제 그것만 이제 추정을 하는 것뿐이다라는 식으로 뭔가 네, 좀 이렇게 연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ESL 7장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내용을, 주민님, 내용을 더 보충을 해서, 님, 네, 지적을 할 그 여지를 남겨야 또 여러분들 하신 말씀 듣고 하니까 빨리 읽으세요. 네, 그 부분 잘 반영해서, 네, 잘 반영해서 꼭 본 발표 때 흐름을 살려서 해보겠습니다. 더 발제자가 더 이거 조사해서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 혹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좋을 텐데 하는 부분 더 있나요?
그럼 아, 그리고 그 뭐지? 정규 오빠가 말했던 레고핏 있잖아요. 그게 뭐 퓨어 에러랑 그걸로 분해하는 거 말한 거 맞죠? 아, 그쵸. 근데 저는 그거를 검정하는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그렇게 분해가 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회계 분석에서 그래도 알면 좋지 않을까 하고 약간 정규 오빠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 검정까지 말고 그냥 그렇게 분해가 된다 정도만 말할 건 괜찮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부분을 검정 빼고 분해만 한번 넣어보는 방향으로 정민님과 한번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들 감사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겠습니다. 네. 뭐 추가로 저번에 세정 말씀 뭐더 덧붙여 주신 것처럼 뭐 추가로 말씀하실 거 언제든지 톡방 남기시면 모두가 환영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